peux vous proposer un verre? Champagne, jus d'orange? Vous savez comment on appelle un cocktail à base de champagne? 저는 거꾸로 가는 남자를 보러 왔습니다. 걷구남. 걷구나. 보였어요? 아니? 혹시? I'm not an easy man. 네, 나는 쉬운 남자가 아니에요. 영어 제목은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 제목은 거꾸로 가는 남자입니다. 2018년 영화고요. 프랑스 영화입니다. 98분짜리. 이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 쾌적합니다. 쾌적해. 아. 네, 제가 그것 때문에 골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제가 내일 꼭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관람 가능하세요. 저는 접근성. 이상하게 맨날 넷플릭스에서 이걸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네. 그래가지고 봐야 되겠다 생각. 평상시에 그 남자, 맨 이런 거를 많이 좀 검색했었나 보지. 그런가요? 제가요? 넷플릭스에서 저에게 추천하고 그러고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그렇게 들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추천 좀 들렸어요.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들렸습니까? 하는데 그 찬실이가 생각나. 누가 알을 이렇게 술을 먹였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창 저한테 추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화 추천 프로 있었잖아요. 프로 있잖아요. 그것들 출발 비디오 여행, 접속 무비월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이 영화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본 거고요. 감독은 엘레오노르 포리아트. 저는 프랑스 영화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문가인 민들레님이 계셨으면 보충 설명을 하셨을 텐데 그럼 이제 어디서 또 나왔다면서 이렇게 그렇죠. 하셨을 텐데 저는 너무 무지랭이라서 죽은 민들레가 산 약쟁이를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네. 없네요. 이렇게 그 영향력이 크다. 만들에 너무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딱히 앉아봐. 그리고 주연은 빈센트 엘바즈 다미앵이라는 역할이고요. 이제 마리 소피 페르다는 알렉산드라 역입니다. 두 명이 주연이고요. 제가 모지랭이니까 이렇게 건조하게 설명하고 이제 줄거리 얘기해 드릴게요. 모바일 앱 개발 부서에서 근무 중인 다미앵은 한 해 동안 성관계를 가진 횟수를 기록해서 다음 해와 비교할 수 있다는 앱을 기획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막 해요. 많이 할수록 성기처럼 보이는 그래프가 피노키오의 코처럼 길어진다는 설명을 하니까 막 앉아있던 남자 동료들이 막 박장대소를?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직원이 한 명 앉아있었는데 이제 멋쩍게 웃으면서 그럼 이제 여자는 이 어플을 어떻게 활용하죠? 라고 질문하니까 다미앵은 여자는 금발인지 흑발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이런 프로필만 제공하면 된다면서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그냥 여자는 이 어플 개발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대상화만 되는 거죠. 여자는 사용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죠. 남성 위주의 그런 거고, 그런 거를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전혀, 죄책감이랄까, 미안한 감정이 없어요. 얘는 그냥 그런 거에 무감각한 사람인 거예요. 이 다미에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음담패설 같은 거를 회의에서 했는데, 남자들은 되게 좋아하고, 여자는 불편하지만 회의 자리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익숙한 풍경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다미앵의 이제 캐릭터를 얘기해주는 건 거죠. 그래서 여자도 농담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불쾌하다는 듯이 질문하는데 다미앵도 그냥 농담이라는 듯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주변에는 상관 안 하고 상사가 이거 개발하지 이거 히트 칠 것 같아 하면서 진행하고 하면서 여자는 그냥 여자의 약간 기분 따위는 고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회의에서. 다미앵은 이런 캐릭터인데 이제 길거리에서도 다미앵은 여자들한테 추파를 멈추질 않아요. 그냥 상대 여자가 기분 나빠하거나 말거나 눈만 마주치면 캣콜링을 막 해요. 10명 하다 보면은 한 명쯤은 이렇게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기분 나빠하는데 개의치 않아요, 이 사람은. 개의치 않고. 그러고 이제 친구 크리스토프 출판 기념회를 가요, 서점에서 열리는. 근데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도 그 크리스토퍼 비서가 이제 알렉산드라라는 그 주인공 여자인데, 말하는 입술이 예쁘다면서 추파를 던져요. 그냥 처음 보자마자. 그러면 그러고 주변 다른 여자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렉산드라한테 인사하면서 우리 언제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라는 다음 생에요 하면서 설명을 쳐요. 여자는 이제 질색을 하는 거죠. 이제 아우 남일 같지가 않아. 남일 같지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서점에서 크리스토퍼랑 이제 서점에 나와요. 나와서 길을 걷는데 또 막 여자들한테 한눈 팔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표지판에 머리를 부딪혀서 기절을 하고 말아요. 깨어서 보니까 원래는 이 표지판이 라세즈 신부 묘지 표지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깨워보니까 라세즈 수녀 묘지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고 막 깨워서 괜찮냐 하는 구급요원도 여자, 지나가는 청소차의 환경미원도 여자로 바뀌어 있고, 그 친구의 단색이었던 머플러가 목도리 스카프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어쩐지 바지도 아까부터 막 끼어요. 아까보다 끼어요. 막 스키니진 입은 것처럼. 왜 이렇게 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거든요. 집에 가서 켜보니까 광고에서는 남성의 섹시함을 강조를 하고 뉴스에서는 여성 의원을 향한 남성들의 미투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자고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갑자기 옷장에 핑크색 뭐 이런 화려한 색깔로 옷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래서 흰 티에 회색 추리닝 바지를 겨우 찾아 입고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엉덩이에 핑크색으로 핫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그런 바지 많았잖아요. 옛날에 뭐 핑크 주시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남자가 그렇게 핫이라고 적혀 있는 회색 추리닝 입고 출근을 해요. 이제 직장에 갔는데 다른 직원이 야, 너 흰 티에 가슴 비친다면서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 왜 이래? 막 이제 이러고 있었죠. 그래서 상사를 만났는데 상사가 여자예요. 근데 자신의 기획안이 다른 여성 동료들의 아이디어에 밀려서 채택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 기획안은 너무 섬세해. 너무 남성스러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그래서 문제야. 막 그러더니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분명히 채택될 것 같았는데 어제까지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항의를 하다가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다명이 뭔가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를 이제서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달라졌지라고 생각하니까 머리를 꽝 부딪혔을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표지판으로 가서 머리를 꽝 박아보는데 그래도 라세즈 수녀 묘지 표지판인 거예요. 이제 속도 상하겠다, 뭐 어떻게 하지, 뭐 하지 하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서점에서 만났던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해요. 그 알렉산드라 말고 다른 여자한테. 근데 이제 그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하고 여자가 보자고 한 곳에 가보니까 헐벗은 남자들이 봉춤을 추고 있어요. 여자는 친구들이 첫 데이트에 여기가 좋다고 하던데 장난이었나 보다 막 하면서 허허 막 이러면서 불편한 건 아니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네, 이 작가님이 되게 뭔가 지금 뭐 안절부절 못 하시는데. 네, 그러네. 나 이거 그냥 줄거리 소개만 사신함처럼 떨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어. 코로나 검사만 하루에 10,000건씩 하면 됩니까? 네, 프랑스 영화인데. 아무튼 이제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미행의 집으로 옮겨서 밤을 보내려는데 옷을 벗기려는 여자가 다미행을 막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가슴 털이 있는 거예요. 다미행한테.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못 만지겠어. 나 정신적인 거부감이 있어서 못 만지겠다. 그러면서 질색을 하면서 가버려요. 남자 가슴털을? 네. 비유가 아닐까. 제모를 잘 했어야지. 그렇죠. 여자도 겨드랑이 털이 나지만 여자는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여름 같은 때 팔 들었는데 여자 털이 있으면 사람들 막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옛날에 새끼 때 탕웨이가
그 겨드랑이 턱이 있었던 걸로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은 원래는 있는 사람인데 제모를 하는 게 디폴트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남자가 이제 가슴털이 있다는 게 가슴뿐만 아니라 그렇겠지만 이제 열었을 때 보였던 건 가슴이니까 그냥 와. 애초에 놀란 거죠. 너무 거의 그 세계에서는 왁스샵을 해야겠네. 뭐 면적이 뭐 어마어마한데 돈 엄청 벌겠네. 왁스샵을 해. 그래서 이제 막 질색팔색하면서 가버려요 여자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크리스토퍼를 만났는데 남성연대 지원을 받아서 직장 내 남성차별로 인한 부당 해고에 대응하라고 막 그래요. 이제 축구를 보던 크리스토퍼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집에서. 근데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출산은 여자가 해요 아직? 여자가 해요. 여기서는 출산을 하기 때문에 더 힘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산을 하는데 출산도 서서 해요. 거기서는 서서 이렇게 출산은 오줌 싸듯이 네, 서서 하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 이렇게 어떻게 출산해? 아니 위에 뭘 붙들고 이렇게? 네, 하는데 근데 힘은 더잘 어디선가 들어가려고. 어디선가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옛날 사극 같은데 보면 천장에 뭐 뭘 줄 매달려서 달고 하잖아요. 잡아 당기잖아요. 근데 애 낳기에는 그 자세가 어쩌면 더 편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누워서 하는 건 의사들이 편한 자세라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역시 한의학 괜찮아요 한의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고 그 친구가 출산 휴가를 써야 돼요. 남자친구지만 이제 여기서는 출산 휴가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됐잖아요. 그 뒤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사한테 전화를 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사정을 하는 걸 듣게 되고 상사가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의 부하 직원이었던 알렉산드라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입술이 예뻤던 알렉산드라?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겠다 그래요. 어차피 지금 해고돼서 직장도 없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이제 직업을 갖고 첫 출근을 준비를 하는데요. 담미행이 머리도 다듬고 가슴, 다리, 겨드랑이 모두 제모를 해요. 네, 그러고 정장 스타일 쇼팬츠를 차려입어요. 그래서 매끈한 다리를 자랑하면서 설레는 첫 출근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가슴털을 가운데만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남기고 재밌는 거예요. 나는 그게 왜 길쭉한 직사각형인지 알 것 같아. 느낌표로 한 거 아니겠어, 느낌표? 그런가 봐요. 프랑스식 농담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립다 갑자기. 그가 그립습니다. 이제 첫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알렉산드라를 만났는데 성공한 작가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어쩐지 이전 세상 담임 같은 스타일이에요. 뭔가 거만하기도 하고 이성을 좀 깔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담임을 비서로 고용하거든요. 그래서 담임은 거꾸로 된 세계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비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그만둬버리거든요. 이제 이 거꾸로 된 세상에서 담임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그리고 알렉산드라와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그것이 줄거리입니다. 네. 얘기만 들어서는 영화 내용 다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다 나온 거 아니겠죠? 다 나온 거 아니죠? 네. 만드레가 지금 왜 다 말해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영화는 이제 철저하게 가부장제 사회를 미러링을 해요. 이거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만든 영화인가요? 저도 그런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미러링이면 레디컬 쪽 아닌가? 네, 이게 그 엘레오노르 포리아트 이 감독이 영화 중에 억압받는 다수 이게 있는데 이게 단편 영화인데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 영화가 지금 새로 만든 이 영화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이건 처음부터 이제 그거를 장편으로 만든 게 이건가 보네요. 네. 이 영화도 짧은데 좀 되게 재밌고 충격적이고 그랬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보시면은 저도 한번 봐야 어때요? 되겠네요. 네. 약간 그걸 길게 만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러링을 좀 오랫동안 하는 편이죠. 사실 영화 전반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중간중간에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사회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러링을 다 말하면 다 스포가 되니까 뭐 몇 가지만 짚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모 같은 거라든지 친구 크리스티앙이 아내가 바람을 안 피려면 내 매력을 지켜야 된다면서 자기 관리를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막 틈틈이 요가하고 팩하고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도 비쩍 마른 다리로 한 팬츠를 즐겨 입고 그리고 칼로리가 높다면서 케이크도 먹지 않고 막 그래요. 아니, 나도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 뭐 사실 요즘에는 아주 극도로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발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다 말해? 나 드라큘라 얘기할 때는 몇 가지만 예만 들으려고 해도 못하게 하더니 왜 다 말하냐고. 아 얘기하지 말까요 그러면? 아니야, 얘기해. 준비해야 쓴 거. 아 진짜 말하지 말까요? 재미있게 보시려면? 말한다고 해서 영화가 재미없어지진 않는데 나는 네. 모르겠네. 저 만드레가 워낙에 그 분노하니까 그런 말을 만드레가 듣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분노가 그럴까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거랑 그냥 발 뺐을 것 같은데 정 뺐을 것 같은데 아니. 아무튼 이제 막 그래요. 그러고 아들이 갑자기 아침에 막 팬티 탈취제가 어디 있냐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팬츠 탈취제 뭐예요? 그럼 저도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걸 물으니까 엄마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빠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하고 아빠는 남자만 쓰는 건가 보다. 네 그러고 아빠는 아 내 거 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그럼 그 뭐를 미러링한 거지? 그럼 뭐죠 그러면? 무슨 그런 용품? 것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더라도 쑥 팬티. 아니, 원래 여성이 쓰는 뭐 그런 거 그런 있죠. 거겠죠. 그러니까 쑥 팬티. 데오드란트 종류인데 뭐 이거 탈취 그런 거, 팬티라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정제. 그러니까 쑥 팬티로 그거 뭐 악취를 없앤다. 뭐 그런 거 그런 있었잖아.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생리대에 쑥. 네, 뭐 그런 걸 넣어서 그런 느낌인가 보다. 향을 좀 생리대 아빠 내 쑥 생리대 어딨어 할 순 없으니까 신체 뭐 구조상 약간 그런- 그러니까 팬티로 바꿔서 네, 이만큼 그런 게 여성에 있어요.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실제 싶네요. 탈취제가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근데 저는 그 탈취제에 주목했다기보다는 그 자기 물건을 찾을 때 보통 우리가 엄마 어디 있어 이러는데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아빠한테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세상에서는 왜냐면 엄마는 살림을 다 관장하고 있고 아빠는 잘 모르는 것처럼 이제 그러고 여기서 뭐 누가 바람을 폈는데 실수야 임신 중이라 호르몬이 솟구쳐서 자제가 안 됐어 하면서 정당화 시도를 해요. 이것도 우리 많이 들어보던 얘기잖아요. 아 진짜 웃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비서일 할 때 다림질을 부탁을 해요. 알렉산드라가. 근데 담행이 다림질 못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이제 담행은 유튜브를 자기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서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자랄 때 남녀 모두 뭐 집안 분위기 따라 다르겠지만 집안 일을 안 해보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 뭐 특히나 이제 결혼 시점으로 여자는 갑자기 원래 해왔던 것처럼 요리나 집안 일들을 하고 남자들은 나 안 해봐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는 안 해봤지만 어떻게 알려고 하잖아요. 찾아서 하고 약간 요런 걸 보여주는 거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리 학원 다니고 그런 것 친부 수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신랑 수업은 없는데. 뭐 밥을 중고등학교 때 뭐 떡볶이라도 하면 엄마가 아빠가 이제 시집 가도 되겠네 약간 요런 거 그리고 아들내미는 나이 40을 먹도록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네, 엄마가 순두부 해줘야 처음 돼요. 끓여보고. 아유 참. 네 그렇죠 막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고 남성연대가 시위를 하는데 지나가던 여성들이 나는 남자를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남자를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아들만 둘 있고 저는 걔도 수컷만 키워요. 막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농담 반 막 이러면서 시위를 방해 조롱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거죠. 이제 그러고 그 다미행이 알렉산드라랑 대화하다가 자기가 원래 살던 상황에서는 이랬다 뭐 얘기를 하니까 알렉산드라가 지겹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또 고루한 남성주의 이야기인가요? 이래요. 그럼 우리가 약간
여자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또 그 페미니즘이야?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그런 듯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요런 것들 더 많은데 그 이상은 이제 영화를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장이님 페미니스트세요? 저는 그런 편이죠. 뭐 지금 나오는 내가 그 영화를 한번 이렇게 같이 미러링 한 건데 내가 훌륭하게 미러링 했는데 뭐 안 받아주니까 안 터지네. 안 터졌네.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지금 못 알아. 영화에서 뭐 말하면 그거 뭐 남성주의 얘기야? 뭐 한다면서 아니에요. 네. 페미니스트십니까? 진짜로. 네, 그런 페미니스트예요? 편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은 페미니스트라는 게 사실 여자가 더 우월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좀 같이 살아보자는 얘기잖아요. 양성평등을 지향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즘에 하도 그런 사실 페미니스트가 있은 지는 오래됐잖아요. 페미니즘 자체가 존재한 지는 오래됐지만 안 들어주다 보니까 요즘엔 좀 어조가 세진 건데 거기에 대한 반감은 저도 없진 않아요. 그 지금은 그 레디칼 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만 같은 페미니즘 내에서도 레디칼은 소수인데 걔네들의 목소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만 화제되다 보니까 전체 페미니즘이 레디칼인 것처럼 비춰지는 효과가 지금 있죠. 그렇죠. 그래서 레디칼 아니세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용기가 부족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용기의 문제는 아니고, 그죠? 용기의 문제는 아니고. 방식에 동의를 못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요, 아예 이해를 못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듣긴 듣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알고 나서는 일정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좀 과격한 방식이 아니면 그동안 수십 년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저도 20대 때는 여자들은 다 레즈비언이 돼야 한다. 남자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여자들끼리 빨아주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논리면은 일베 애들이 저 지랄을 하는 것도 뭐, 그래도 뭐, 저거 동의하진 않지만, 쟤네들이 있으니까 저쪽 우의 소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듣게 되는 효과는 있네. 똑같이. 근데 나는 그쪽은 사람으로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으로 안 친다는 얘기죠. 인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레디칼 페미니즘도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있는 걸로 받아들여야 할지. 왜냐면, 프랑스 영화니까. 똘레랑스가 프랑스의 기본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똘레랑스가 한 군데 적용이 되지 않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앙똘레랑스에는 똘레랑스가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 레디칼 페미니즘에서 하는 거의 주장을 들어보면 거기는 앙똘레랑스인데 그러니까 혐오와 차별이 만연해 있는데 그거를 과연 또 하나의 주장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응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미러링을 한답시고 좀 세게 나가는데 지금 또 그게 또 하나의 세력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보면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응원합니다.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도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는 이제 가부장제 사회 대신에 여성 사회를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이 남녀가 바뀐 개인과 사회를 보여주는데 할애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느끼던 것들이 당연하지만은 않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다미행도 그전 세상에서 여자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혐오하는 장면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처음 본 여자한테 입술이 예쁘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고. 그냥 그런 게 일상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쁘다고 막 추파 던지고 이런 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자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고 상대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여자들을 희롱하고 다니는 건데 그 예쁘다고 칭찬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인지를. 근데 예쁘다고 말했을 때 서로 좋은 상황도 분명히 있죠. 뭐 썸을 탈 때라든지 뭐 그럴 때 있겠죠. 근데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될 자리에서
예쁜데 일도 잘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니, 그런 걸 너무 많이 목격해와서 부끄럽네요. 그렇게 하면 칭찬인데 이게 분명히 칭찬인 거 아는데 기분이 껄쩍지근하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 평가받아야 될 거는 업무 능력인데 외모까지 평가를 당하는 상황이 그 평가가 좋은 거라고 해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약간 근데 담임도 사실은 그냥 그런 거에 무지하고 그런 뭐 그냥 뭐가 어때? 난 칭찬한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물어봅시다. 그 업무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외모를 얘기하면 당연히 그 TPO가 안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침 인사로 약대리 오늘 옷 너무 예쁘게 입고 왔네? 뭐 아니면 오늘 왜 얼굴이 왜 이렇게 화사해? 뭐 이렇게 인사를 했어. 외모 인사한 거잖아요. 외모 인사. 이것은 어때요? 이거는 안 됩니까? 사실은 안 돼요. 안 돼? 네, 사실은. 안 돼? 근데 네, 사실 안 되구나? 안 되죠. 안 되는 이게 남자들한테는 사실 그런 평가를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인사잖아요. 근데 그게 너는 듣기 좋을 거라는 게 아니 근데 그것도 오해야. 남자들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아니 그렇죠. 남자들한테 오늘 김 과장 오늘 왜 이렇게 훤해 얼굴이? 네, 그게 예쁘다는 게 그냥 예쁘다는 말 원래 갖고 있던 그 의미가 이제는 아닌 것 같은 거죠. 왜 태극기 무대 하면 태극기가 그게 국기를 뜻하지만 요새는 되게 뭔가 구구의 상징 그런 것처럼 예쁘다는 말 자체가 요즘에는 그런 의도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나를 평가질해? 약간 이런 것.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지금은. 저는 그런 인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에. 사실 뭐 그런 인사 안 해 사실 진짜로. 그런 인사는 안 하는데 하여튼 아침 인사로도 안 된다. 아니 아까 한정을 짓길래 업무로 평가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외모 얘기를 하면 저기다 라고 이게 참 하길래 설명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한 가지 예를 얘기한 거고 그냥 그렇게 제일 쉬운 이해하기 쉬운 예인 거고 사실은 그 외에도 참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외모 칭찬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외모 칭찬을 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연인끼리 자기 눈은 너무 예뻐 바다에 아니, 빠져들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인은 되고 또 연인만 딱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점점 그라데이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허용됩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짧은 미국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굉장히 짧은 미국 생활을 했는데 그냥 그게 미국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제가 영어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하는 무료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한 70대 이상은 되시는 이제 할머니 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마침 학생들이 동양인이 대다수였어요.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 중국, 한국 거의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타고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마라. 네, 칭찬이든 뭐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근데 큰일 난다는 게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일 나는 거지. 뭐 안 그런 사람도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양이다. 근데 너네가 어디 가서 너네는 그냥 칭찬이라고 하는 말인데 밖에서는 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면서 저희한테 알려줘요. 저희는 외국인이고 그 사회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나하나 알려주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는 타고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이든 뭐든 언급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 눈은 진짜 이쁘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대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시안들이 서양 사람한테 네 눈 정말 예쁘다고 이쁘다. 눈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연인 사이나 뭐 이럴 때 돼요. 네, 그래서 제 질문을 다시 하자면 어디까지 됩니까? 근데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어떤 이제 학생이 물었죠. 너 목소리에 대한 칭찬은요? 라고 하니까 너 노래 부를 때 목소리 너무 이쁘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수면 괜찮대요. 노래를 뽐내는 직업이면. 근데 그냥 너 말할 때 목소리 참 이쁘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일부는 맞죠. 또 그거 아니면 어떤 사람이 평소에 항상 어떤 성우처럼 말하거나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걸 항상 연습했던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 사람 성우는 아니라서 직업은 아니고 남들이 몰라. 그 사람한테 목소리가 되게 딕션이 또렷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칭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교양으로서의 얘기를 해준 거죠. 그냥 저희가 실수하지 않게끔. 뭐 100%의 경우는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뭔가 타고난 거에 대한 칭찬 이런 거는 사실 남녀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는 건데 예쁘다거나 아니면 멋있다, 잘생겼다, 코 크다. 치면 안 돼. 이게 예쁘다는 얘기가 이게 모양새가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여성한테 하는 예쁘다는 얘기는 사실 그런 성적인 게 포함됐다? 성역할을 규정짓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 잘생겼다라고 하면 어떤가요? 잘생겼다 더 싫어하던데 여자들이? 여자한테 잘생겼다가 뭐냐고?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무의식 중에 계속 뭔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애가 보고 있거나 집사람이 보고 있으면은 연예인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TV에 나오는 어떤 여성들이 있으면 멋있다고 그냥 말을 바꿔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고가 아니라 세상 이러면은 그런 단어는 당분간 안전하게. 안전하다. 내가 안전하다.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네. 왜냐면 조심해야 돼. 근데 그게 나도 안전하지만 네 그렇죠. 그게 그래도 또 상대도 상처가 기분 나쁠 확률을 줄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 선까지라고 말하기 힘든 게 왜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그랬어요. 사실 많이 보고 자주 본 사람한테 야 너 오늘 이쁘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맨날 뭐 이렇게 그런 관계.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쟁이한테 예쁘다 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어보려고 긴 길을 왔어요. 사실 이 제가 줄거리 설명하면서 이 작가님 생각이 많이 나요. 오면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우리가 함께했던 많은 2년간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껄쩍지근한 순간들 가끔 있지만 그냥 저도 사회적 동물이라 웃으며 지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해 주세요. 딱 이게 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가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나는 이거 기분 나쁘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양성평등하는 하나의 초석이 아니겠어요? 10번 얘기했을 때 한 번쯤은 기분 좋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가 생각해도 이쁘게 하고 왔을 때 뭐 이쁘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죠. 나는 그날은 칭찬받아 마땅한 내가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것은 나의 노력에 대한 칭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에 대한 칭찬. 뭐 그럴 때도 있죠. 사람 기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타인의 기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칭찬을 자제할 필요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칭찬은 원래 상대방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희롱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내가 약쟁이한테 칭찬해도 되냐 안 되냐 묻고 있는데요. 대답을 안 봐가면서 하니까. 하라는 얘기죠. 봐가면서 낄낄 깜빡. 봐가면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약쟁이 이쁘다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상황 봐가면서. 아니,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런 멘트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면, 얘 멘트맨이 내 마음에 든다. 든다. 내 취향, 이렇게 칭찬하면은 내 취향과 그런 거에 대한 칭찬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입은 약쟁이가 이쁜데 어떡하냐고. 이거를 얘가 입고 있으면 안 이쁘지. 왜 제가 입어도 예쁘죠? 내가 좋아하는 아니 사람이 남녀가 평등해지는 거지 네. 취향이 동일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입으면 안 이쁘다고. 네. 그래서 너랑 참 잘 어울리는구나. 오래 봐도 안 이쁘다. 그래서 네. 이게 진짜 오묘한 문제 같아요. 저는 이제 오면 문제 맞아요. 이쁘다라는 칭찬은 안 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 왜냐면 안 이쁘니까 걔들이. 제가 이 작가님 생각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안 예쁘니까. 네, 안 예쁜데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안녕. 진짜 끝. 이거를 이제 모든 걸 반대로 보여주는데 보는 사람이 느끼는 점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느끼더라도 그냥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영화를 보면서 통쾌하거나 대리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사회도 기울어진 걸 아니까 그것도 별로 마음이 편치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었는데 밥 해야 되나 뭐 먹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서 깨달은 비판의식 있던 거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현실 세계로. 그래서 좀 슬펐어요. 그래서 치킨 시켜 먹고. 작은 저항. 밥을 하지 않겠어. 네. 아무튼 추천합니다. 저는 3.5. 3.5. 네, 드렸습니다. 뿅. 뿅.